부제가 정말 핵심을 찌르거든요. AI는 답을 만들고 인사는 질문을 진화시킨다. 진짜 멋진 말이죠. 완벽한 답을 내놓는 AI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4년 내내 밤새워가며 머리에 구겨 넣은 그 지식들, 지금도 현업에서 유효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터에서 지난 수십 년간 땀 흘려 쌓아온 그 피 같은 경험과 전문성, 그것들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쓸모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이미 쓸모없는 구식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묵직하고 조금은 뼈아픈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냥 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폭발하고 있죠. 단 5일,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은 기술. 네, 다들 아시는 챗 GPT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미친 속도로 퍼져나간 기술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지식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이른바 지식의 반감기가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불과 2년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피땀 흘려 익힌 최신 기술이 당장 내년이면 AI한테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처한 아주 뼈아픈 모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무조건 암기하고 다 똑같은 시험지 풀고 오직 하나의 정답만 찾아 헤매던 예전 교실 분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여전히 이런 낡은 산업시대의 방식으로 데이터가 말 그대로 범람하고 기술이 로켓처럼 쏘아 올려지는 이 AI 시대를 대비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우리가 이 미친 변화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깨부셔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냥 지식을 뇌에 쑤셔 넣는 1단계 학습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2단계 메타러닝으로 넘어가야 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는 3단계 메타러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스킬이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왜 배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성장하려는 걸까? 이렇게 학습의 목적과 구조 자체를 밑바닥부터 파고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의 층해인 겁니다. 이게 인간과 AI의 운명이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결과를 가장 빠른 속도로 최적화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의 영역이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는 파편화된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삶의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서서 깊은 통찰과 지혜를 창조해냅니다. 그러니까 AI가 차갑게 계산을 할 때 우리 인간은 뜨겁게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야를 훅 넓혀서 생물학 이야기로 잠깐 빠져볼까요? 의학과 생명과학이 밝혀낸 진짜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세포는 학습한다는 겁니다. 생명 그 자체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미 완벽에 가까운 메타러닝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조그만 세포조차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고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을 살짝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세포는 자기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감지해요. 그러다가 바이러스랑 싸워서 진 적이 있다? 그럼 그 뼈아픈 실패를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실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수정하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라는 조직도 정확히 이 세포처럼 굴러가야 맞습니다. 여기서 실패는 끝이거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일 뿐인 거죠. 자, 그럼 현실 세계에서 이 세포적인 진화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진짜 메타러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로켓공학 전공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독학으로 스페이스X를 세우고 로켓을 쏘아 올렸단 말이죠.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기존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그냥 멍하니 외우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1원칙 사고법이라는 걸 써서 지식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구조까지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해체한 다음 자기 목적에 맞게 싹 다 새로 조립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지식의 구조 자체를 꿰뚫어보는 능력, 이게 바로 진짜 학습인 거죠. 이런 진화적인 사고방식은 개인을 넘어서 거대 기업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를 한번 볼까요? 한때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던 그 거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를 단 한 문장으로 완전히 혁신해냈습니다. Know it all,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서 Learn it all,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자. 자기가 정답을 다 안다고 우쭐대는 그 오만한 문화를 산산조각 내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 유연하게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인드셋을 조직 전체의 DNA에 아주 꾹꾹 새겨 넣은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좀 철학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당장 내 밥그릇이 걸린 아주 현실적인 생존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문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의료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AI라는 기술 자체가 당장 내일 의사들을 병원에서 쫓아내고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무서운 위협은 뭘까요? 바로 나보다 AI를 훨씬 더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다룰 줄 아는 내 옆자리의 동료입니다. 결국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이 예전 도구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는 게 이 바닥의 생리니까요. 이 등골서늘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AI가 뱉어내는 그 빠르고 편리한 정답들에만 계속 취해 있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전문가의 끝은 과연 어떨까요?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도구 혹은 부품으로 전락하다가 결국엔 시스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자동화되고 깨끗하게 지워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입니다. 제가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에 딱 15분만 투자해서 학습 일지를 쓰면서 내 학습 패턴이 어떤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둘째, AI가 주는 쉬운 정답에 기대지 말고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 가장 낯설고 어려운 개념부터 먼저 들이받아 보는 겁니다. 셋째, 내가 배운 걸 옆에 있는 동료나 친구한테 직접 말로 설명해 보세요. 놀랍게도 가르칠 때 기억 유지율이 무려 2배 이상 뛴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마지막 넷째, 내 전공이랑은 아예 딴판인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들을 마구 섞어보는 교차학습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90일 메타러닝 챌린지 로드맵을 여러분의 당장 다음 분기 최우선 목표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딱 첫 일주일은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만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면 그 기록들 속에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몰입이 확 되는구나 하는 패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3개월이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어떤 생소하고 미친 지식이 던져져도 나만의 방식으로 순식간에 소화해내는 아주 단단한 학습 시스템이 여러분 머릿속에 구축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탐구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아주 깊숙하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당장 정확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냥 출근길에 습관적으로 훑어보는 뉴스 기사나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수동적인 정보들 말고 말이죠. 진짜 내 뇌에 땀이 뻘뻘 나게 만드는 그런 진짜 배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층 더 훅 치고 들어가서 진짜 메타 러닝의 세계로 내려가 볼까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것을 배우고 있나요? 올해 인사평가에서 승진하려고? 아니면 나만 시대에 뒤처질 것 같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이 인생을 걸고 진정으로 해결해보고 싶은 세상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와 그 배움이 깊게 맞닿아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치열한 배움이 그리고 여러분이 증명해내는 그 존재 가치가 결국 이 세상 누구의 삶을 단 1mm라도 더 낫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만약 이 질문에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앞으로 그 어떤 미친 AI 시대가 들이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정보를 때려놓고 빠르게 처리하고 결과를 최적화하는 이 런닝머신 위에서의 경쟁,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길 필요조차 없죠. AI가 미친 속도로 더 빠르게 배운다면 우리 인간은 더 깊어지면 그만입니다. 단순한 계산의 속도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 숨겨진 맥락을 기가 막히게 짚어내고 무에서 유의 의미를 창조하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 깊숙한 통찰력,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AI도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영토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SF 영화에서 보듯이 AI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위기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배움을 멈춰버리고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기로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스스로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까먹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진화 스위치를 꺼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지문을 던지는 그런 불씨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과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